정리 29. 네, 간단히 쓰면 29는 공통점이 없으면 선도 악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30은 공통성은 악이 아니다. 그렇지만 악이 되는 경우는 대립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31 본성과 일치하면 선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32에서는 결론적으로 정념에 복종하면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뭐랄까 서로 막 그냥 읽어보면 충돌한단 말이죠. 내용상으로. 이게 충돌하는 걸 풀어내면서 본인이 한두 단락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이해하는 거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네네, 막 지금 적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조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캡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태가? 아니다. 아니, 괜한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천천히 쓰십시오. 네. 녹화는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죠? 녹화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이 없으면 선도 악도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공통성은 악이 아니다. 공통성은 악이 아니다. 그 다음, 선이 악이 되는 경우는 대립하게 된다. 본성과 일치하면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본성과 일치하면은 공통성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선이다. 이제 이걸 다시 바꾸겠습니다. 공통성은 선이다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죠? 공통성은 선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공통성은 악이 아니다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선이다로. 정념에 복종한다는 것은 공통성이 없으면이죠. 정념에 복종한다는 것은 공통성이 없는 것이죠. 아니, 잘못 썼네. 뒤에다 써야지. 정념에 복종하면 공통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념에 복종하면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공통성이 없으면 정념에 복종하면 일치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선이나 악이 될 수 있으려면 조건이 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공통성이 있어야만 선이나 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잘 보면 공통성은 또 악이 아니잖아요. 공통성 자체는 악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본성과 일치하면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잖아요. 근데 29번을 보면 공통성이 없으면 선도 악도 아니니까 그러면 뒤집으면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거나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30번에 공통성은 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30번에서 공통성은 악이 아니잖아요. 될 수도 있는데 공통성은 악이 아니므로 즉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성은 선이에요. 공통성은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음. 그런데 악이 되는 경우는 대입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보시죠. 그러면은 자 본성과 일치하는 것도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잘 보면 잘 보시죠. 그러니까 그 선도 악도 아닌 경우는 언제죠? 공통성이 없을 때죠. 그죠? 공통성이 없으니까 영향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을 생각하면 신에게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신과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에게는 선도 악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양태들이 다 공통성이 있죠. 수많은 양태들은 공통성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다른 양태들은 인간에게 다른 양태들은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공통성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31번에서 공통성이 있으면 30번에서 공통성은 악이 아니고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선이나 악이 될 수가 있는데 공통성이 있으면 악은 무엇이 되는 거죠? 지금 잘 보세요. 우리하고 다른 양태들은 공통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나무나 뭐 천둥이든 아니면 무슨 저번에 예를 들었던 뱀이든 독사든 공통성이 있잖아요. 공통성이 있는 건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스피노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 없다.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악은 무엇이죠? 공통성이 있으면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데 공통성이 있으면 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악은 무엇이죠? 이때 악은 이 명제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풀 선생님께서 이해하는 표정을 지으면 다 이해한 거라고 봅니다. 풀 선생님의 특정한 표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면 네, 이해하시는 표정이 있고 못하시는 표정이 있습니다. 풀 선생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장님이니까 대표적으로 뭐 괴롭힘을 당하면 되겠죠. 자, 공통성이 없으면 선도 될 수 없고 악도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영향관계를 아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이 되었거나 악이 되었다는 것은 공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선이나 악은 공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30번을 보면 공통성은 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30번에서. 그죠? 그런데 공통성은 악이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선이나 악은 공통성이 있다고 했는데 공통성은 악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악은 뭐죠? 악은 뭐죠?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선과 악은 공통성이 있다 그랬고 근데 공통성은 악은 아니라 그랬고 그죠? 공통은 선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악은 어떻게 된 거죠?
악은. 악은 공통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공통성이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이 정념에 복종하면 일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공통성이 없다. 그것은 네. 악이다. 그렇게 쓰셔가지고 네. 공통성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선생님 쓰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 여기 잘 보면 네. 선이나 악은 공통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공통성은 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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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공통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이 있어야지 나에게 악이 되겠죠. 일단 공통성이 있고. 공통성이 있죠. 네. 그런데 선이 안 된 경우는 뭐죠? 선이 안 된 경우는 그런데 선이 되지 못한 이유는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뭐예요? 그렇죠. 이게 관건이죠. 공통성이 있죠. 악도 분명히. 그런데 선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공통성은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통성을 형성하지 못한 거죠. 아직. 선이 되지 못한 이유. 아직 공통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성은 선인데 그 선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나와 독사의 만남을 생각해 보죠. 독사의 만남은 공통성이 있죠. 그죠? 어떤 공통성이죠? 연장 속성이잖아요. 그죠? 아주 넓은 범위로 공통성 연장 속성이죠. 그죠? 그죠? 연장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통성이 있죠. 그런데 내게는 이게 악이죠. 그죠? 나는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고 치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30번 정리 위에 쓴 걸 다시 보면 악이 되는 경우는 대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악인데 이때 나와 독사는 대립하죠. 그래서 나는 독사를 물어 뜯으려고 할 테고, 그죠? 뭐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이 되지 못한 이유는 공통성을 형성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때 공통성을 형성하지 못한 건데 왜 공통성을 형성하지 못했냐면 내가 하나의 개체로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독사와 나는 공통성이 있어요. 연장의 수준에서는. 그죠? 그런데 독사와 내가 공통성을 형성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나라는 개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죠? 즉, 나의 나의 코나투스 상에서는 공통성을 형성할 수 없어요. 이해 가시죠? 코나투스 상에서는 공통성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악이에요. 독사는 나에게 악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나의 코나투스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의 코나투스를 벗어나면 공통성을 형성할 수가 있죠. 연장 속성의 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선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공통성은 그 어떤 경우도 악이 아니에요. 공통성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공통성은 왜 악이 아니죠? 공통성은 왜 악이 아니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왜 악이 아니죠? 공통성은? 자, 나는 내게 있는 본성을 증오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내게 있는 걸 증오할 수 없죠. 내가 나를 증오한다는 건 코나투스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의 본질을 긍정하는 게 코나투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통성은 뭐죠? 공통성은 내게도 있고 타자에게도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공통성이죠. 그러니까 공통성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증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부분 때문에 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타자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물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공통성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0번 명제하고 잘 이렇게 조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악이 되는 경우는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게 악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악이 되었다는 것은 29번 명제에 따르면 공통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29번 명제를 따르면 악이 되었다는 것은 공통성은 있으나 공통성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공통성을 이종인식이라고 하면 공통 개념이 이종인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종인식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거죠. 이성적 인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악이라면 최소한 공통성은 있다는 뜻이에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통 개념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공통 개념을 형성하는 한 그건 다시 선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정념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성의 형성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공통성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거지 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공통성이 있다고 하진 않았죠. 그때 얘가 뭐가 나왔었냐면 이 적과 흑은 아니 적과 뭐였죠? 흑과 백은 적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그를 싫어하고 너도 그를 싫어함으로 우리는 공통성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식으로 일치하는 건 공통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버리죠.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당장 너하고의 공통성을 상실하겠죠. 이 연대감을 상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공통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공통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식의 공통성이 아니니까 정념에 복종하는 것은 공통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념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사실 악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네. 이해 차원에서 좀 네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싫어한다는 게 공통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자체가 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싫어한다는 것이 교집합으로
둘이 일치하니까 공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선이 아니고 싫어한다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공통성이 아니라는 네. 건가요? 싫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건 넌 늘 미워한다는 뜻인데 이게 슬픔이잖아요, 그죠? 예, 예. 나에게 도달하는 슬픔. 이런 슬픔은 부정적인 방식의 공통성이라는 거죠. 이 예. 슬픔이. 예. 아, 그래서 정념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죠? 네네. 그 정념에 복종하는 건 공통성에 복종하는 거 아니 공통성이 아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2번에 보면 무능력이나 부정에서의 일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럼 스피노자에 선생님 이게 따르면 최소한 잠시만요. 본성상 일치잖아요. 그러면 공통성이 있다는 거는 네네. 본성상 일치로 능력에 대한 일치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지난번에 덕의 곧 능력이다 했을 때 네네. 그때 기쁨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기쁨을 유발하는 것에서 공통성을 찾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기쁨이죠. 최소한 기쁨. 네. 왜냐하면 기쁨은 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증가하는 몫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슬픔은 내 능력이 감소해서 사라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증가하는 부분으로의 일치는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상의 일치예요. 기쁨상의 일치. 그러니까 우선 이성적인 개념으로 일치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내 신체하고 정신이 기쁨을 느끼는 일치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공동체의 몫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상태가 뭐죠? 자연 상태는 홉스의 정의를 스피노자가 그대로 아직 안 했구나. 좀 이따 나오는데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스피노자는 홉스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인이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상태예요. 자연 상태라는 게 늑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한 번도 거의 즐거울 때가 없는 거예요. 기쁠 때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쟁 상태인데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 늑대가 되는 상태를 최소한 없애는 거죠. 그 조건을. 그러면 기쁨상의 일치의 조건이 많이 형성되는 거죠. 최소한. 좀 이따가 정리 37번에 와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통성, 선, 악, 그 다음에 정념, 이 관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철학이 되게 긍정의 철학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그 면모가 악이 됐다는 것은 최소한 좋지 않은 거지만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는 거예요. 악 자체가. 그러니까 공통성을 형성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악을 집어넣게만 되면 우리는 선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그런 점에서도 스피노자는 굉장히 긍정의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 정리 35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될 거. 지금 이제 35, 37, 37까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공통성, 일치, 불일치, 선, 악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면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이 명제를 주장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일치니까 필연적인 공통성이죠. 이성에 따라 생활하면 본성상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그냥 외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에 도달하려면 정념이 아니니까, 정념은 불일치니까 이걸 이제 증명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증명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한데 인간은 정념에 사로잡히면 대립하죠. 좀 전에 나왔었죠. 정념에 사로잡히면 대립하고
그러나 이성의 지도에 따른 한 작용하고, 작용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이성의 지도, 능동이란 뜻입니다. 그죠? 액티브하다는 뜻은 능동이란 뜻을 같이 갖고 있죠. 이거 이성의 지도에 따르면 능동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었죠? 3부에 나왔었죠. 그죠? 네, 네, 3부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합한 관념을 가지고 행위하면 능동이고, 부적합한 관념에 따르면 수동이고, 정념에 사로잡히면 수동이고, 그죠? 이성을 따르면 능동이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능동과 수동의 규정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누가 시켜서 하면 수동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라 적합한 관념에 따르는 행위를 능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념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하면 수동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 이외에는 전부 다 수동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능동 수동 개념은 그 예전에 거의 중세적 개념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누구는 군주고 누구는 전부 다 이렇게 노예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라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매력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느껴보는 그런 기쁨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았을 때 느껴지는 기쁨 같은 게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그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 인간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이제 다시 외워두시면 좋겠죠. 앞에 다 나왔던 건데 우리는 늘 자주 잊어먹으니까 네. 인간 본성에 생기는 모든 것은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 인간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이게 뭐죠? 이게 적합한 관념이죠. 인간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것이 적합한 관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 인간 본성에 의해서 이해된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그 인간 본성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 이게 지금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타자의 본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자를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본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능동인데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걸 신을 넣어보면 좋습니다. 신을 넣어보면 신에게는 모든 게 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의 본성에서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린 양태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능동의 경우인 경우. 내가 이해를 한 경우. 그런데 각자는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선을 욕구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죠. 이게 뭐죠? 코나투스적인 것이죠. 더욱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판단한 선악은 필연적으로 선악이나 선이나 악이기 때문에 이건 정리 2부에서 다 나온 건데요. 이 3종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입니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판단한 선악은 필연적으로 선이나 악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걸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니까 모든 관념은 신에 관련되는 한 참이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관념은 신에 관련되는 한 참입니다. 자, 그러면 동전만한 태양은 아니다. 뭐 이렇게 썼지? 태양은 동전 크기다.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긍정의 철학자니까. 그런데 참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동전 크기다 자체가 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죠?
이게 언제죠? 언제죠? 내 신체 신체에 직하는 것. 극해서는 그죠? 네. 네. 내 신체는 늘 동전 크기로 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옛날에 곤혹스럽게 공부했던 장면과 다시 겹쳐보면 신이 내 신체로 변용되었다고 하는 한에서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이 내 신체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관련되는 한 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필연적으로 참이라 신에 관련되면 무조건 참이에요.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도 동전만한 크기고 여러분에게도 다 동전만한 크기란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동전만한 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쟁반만해졌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다 인간이란 동전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 동전만한 크기는 거짓인데요. 이것이 참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신에 관련되는 한에서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태양은 동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치의 거짓이 없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신에 관련되면 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신은 이 관념 말고도 또 태양에 대한 관념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실제 태양의 크기로서의 관념을 신은 갖고 있겠죠. 그것도 신에 관련되는 한에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태양은 크기가 이렇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보는 건 늘 동전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각자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선악을 욕구하는데 악을 피하는데 이성의 명령에 따라 판단한 선악은 필연적으로 선이나 악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죠? 이성의 명령은 곧 그냥 이성인데요. 이성은 어디 있지? 이성은 뭐죠? 다시 이성적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에요. 필연적으로 참이에요. 이성적 인식은 이성적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입니다. 이성적 인식에 뭐가 있었죠? 2종, 3종 인식이 있었죠. 2종, 3종 인식이죠. 이거 왜 필연적으로 참이죠? 만물의 원인은 신이죠. 원인에 의한 인식이 뭐죠? 이성적 인식이죠. 그죠? 이성적 인식은 그러므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원인이 곧 신이죠. 그죠? 이것도 그래서 신에 관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은 어떤 존재죠? 신은 우리가 공부했죠. 필연성의 존재이고 영혼성의 존재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신이 파악한 것은 무조건 필연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신이 파악한 것은 어제도 참이고 내일도 참이고 천년이 지나도 참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성적 인식이 뭐냐면 이성적 인식은 신적 인식이에요. 신이 인식하는 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모든 태양은 동전이다 말했을 때 이건 이성적 인식이 아니죠. 이해 가시죠? 태양은 엄청나게 어떤 크기다 이건 이성적 인식이죠. 이건 신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신이 갖는 인식.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 판단한 선악은 필연적으로 선이나 악이라는 것은 이것은 2, 3종 인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도 선악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선악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외가 없고 그래서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에서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선인 것을 필연적으로 행하게 된다. 인간 본성이 필연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본성과 일치하는 게 많을수록 유익하다 그랬고 다시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에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당연히 내 본성의 선인 것을 행하겠죠. 필연적으로 선인 것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점에서 서로 필연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왜 필연적으로 일치하죠? 왜 필연적으로 일치하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성적이라는 것은 내게도 참이고 타자에게도 참인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성적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참인 게 아니라 타자에게도 참인 거예요. 모두에게 참인 것이에요. 모두에게 참인 것. 이것이 이성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35,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명제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이성적으로 생활하는 한 본성상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랑 막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편에서는 비이성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보충. 인간에게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개체는 자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개체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지금 다시 하나 더 붙이고 있는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서 사는 인간이 가장 유익하다. 인간에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본성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것인 인간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성의 지도에 따를 때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그런 경우 본성과 언제나 일치한다. 인간이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성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보충 2. 각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할 때 인간은 서로에게 가장 유익하다.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할 때 인간은 서로에게 가장 유익하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할수록 더 많은 덕을 갖게 되고 정의 8에서 덕이란 능력이라고 했죠.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하는 능력. 그게 뭐냐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능력이 그만큼 더 크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일치한다. 근데 첫 번째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하면 유익합니까? 이 명제가 맞습니까? 이 문장이. 나에게 유익한 걸 추구하면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왜 가장 유익하죠?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하면 왜 서로 다투지 않을까요? 여기서 유익한 거는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이성에 생활하는 따라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한 거는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 개념보다는 무슨 덕의 실현, 콘나투스 증가, 기쁨이 늘어나는 것을 유익하다고 말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뭔가 몇 문장이 좀 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인간이 자신의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할 때가 어떨 때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코나투스를 발휘하면 뭐가 되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나에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 이미 조건이 정념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여기 바로 붙죠. 왜냐하면 그러면 나보다 센 놈들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자연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이성적으로 산다는 조건이 바로 붙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성적인 것은 나에게도 참이고 너에게도 참이니까. 나에게 선이고도 선인 건 너에게도 선이니까 가장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익한 걸 찾는다. 스피노자한테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인간이 가장 유익한 걸 추구한다. 이건 절대 명제잖아요. 코나투스 상에서 절대 명제인데 스피노자한테는 동시에 다른 명제가 늘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걸 추구하려면 너는 이성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낙관론자는 아닌데 스피는 낙관론자 아닌데 왜냐하면 뭐 전설에 따르면 뭐 그 어떤 칼에 찔리기도 했고 뭐 그렇다 하잖아요, 그죠? 낙관론자는 아닌데 논리상으로 보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뭐지? 하면 내가 정념에 따르면 안 되겠어. 이성적으로 살아야겠어. 이게 사실은 정답인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가장 잘 계산해 보면 이렇게 잘 계산해 보면 표를 1번에 찍을까 2번에 찍을까 이럴 때 예를 들어 10번 찍는 게 가장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15번을 찍는다거나 대거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렇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노동자를 위한 정당에다 많은 표를 주면 가장 좋을 텐데 왜 노동자들이 대거 15번에 찍는다거나 이럴까? 노동당을 위한 당이 10번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이성적일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는 이성적으로 사는 게 가장 유익하다. 이게 스피노자의 명제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현실은 늘 반대로 흐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설명을 이렇게 따르면은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나처럼 이러고 있는 인간을 만나면 좋지만 네. 걔는 그 뱀이어서 네. 그냥 독을 뿜는 거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공통관념을 형성한다는 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가 안 하면 네. 뭐 소용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지금 드네요. 또 다른 면에서. 근데 제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공통관념이 다른 인간에게, 나에게 원래 양태적 차원에서는 대립했던 그 인간에게 나의 이해도 그가 나와 함께 일치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읽었던 정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그런 결론까지 나오는지는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스피노자가 틀린 건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양태의 이익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만 따르면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보면 오서민 선생님이 질문한 거 빼고 제 포인트만 맞추면 그냥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다르지 않는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는 이 이익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 이익이 스피노자에게 코나투스의 증가. 확보죠, 그죠? 그죠? 네네네. 능력의 증가, 기쁨의 증가.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안 듭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데 코나투스를 확보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를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은 거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좋은 거냐 이럴 때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데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저 바보들, 인간이 서로에게 노예가 되고 있잖아. 사회주의로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어느 게 더 이성적인 건가요? 어느 게 더 이성적인 거죠? 더 노력하는 쪽이, 더 많이 웃는 쪽이, 더 기뻐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막 기쁘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종 인식, 이종 인식, 삼종 인식만으로 해결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어느 한뭐 100년, 200년, 뭐 1000년이 흐르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정의에 따르면은 음. 그 영원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도 구현된 것이 네, 다른 시점에서도 구현되고,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자유주의, 그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한다. 네, 근데 민주주의 공동체나 사회주의 공동체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익에 맞다라고 가져가서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각각의 양태 수준에서는 대립해가지고 아직 공동성을 못 이룬 상태지만 그 전체의 평면에서 보면 시인의 양태의 각각의 변형들인 한 그 대립은 참되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거로 이해하면은 지금 그냥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잘 하고 있는 거고 시는 알고 계시고 다만 내가 잘 못 이루고 있다는 거를 대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를, 아니, 그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이해할 것인가, 이해하는 자는 좀 기쁘고,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있고 A라는 사회가 있고 B라는 사회가 있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 붙인다 이렇게 이거 뭐냐 우리가 굉장히 위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가 없어서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중립적인 위치가 없어요. 중립적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이성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스피노자는 지금 아직 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이종인식, 삼종인식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가는 인간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해 오른가? 예를 들어서 국가를 크게 하자도 있지만 지금 정부는 국가를 작게 하자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맞는 거예요? 국가가 커지는 게 좋은 겁니까? 작아지는 게 좋은 겁니까?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그 사실은 때에 이게 각각에 들어가는 개체는 알 수 있죠. 때의 국면은. 아니 좀 모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큰 국가주의자도 왜 국가가 커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작은 국가주의자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앞으로 인간을 정말 이롭게 할 건지는 다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 부실한 거죠, 다들. 이론적으로 부실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파워 게임이죠. 니체처럼 말하면 권력 의지의 충돌을 통해서 파워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고, 이걸 신도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건 신도 모르는 거니까. 왜냐하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이란 우리 양태들로 다 분산되어 있는 존재니까.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양태들 없이 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태들의 삶과 관련 없이 신이 없다는 거예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 양태들의 삶이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역사적으로 지금 작은 국가가 맞는지 큰 국가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답을 못 하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가가 뭐 복지를 많이 강하게 담당을 해야 되고 꼭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는 최소화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는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돼야 된다라고 저는 선생님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역사를 통해서 이 이성적 인식이 뭔지, 네네. 아니면 이 이성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이성적 인식이 땡땡이다라고 정의하면은 이 논리 체계 안에서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성적 인식을 말한 거는 17세기 스피노자인데, 음.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래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피노자가 자기 생각을 그럴 정도로 확신한다는 게 스피노자도 양태인데, 이런 논리를 다 맞물려 보면,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라도 이성적 인식이 땡땡이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에 그 양태들이 수없이 부딪히는데, 그러한 장 자체를 설명을 못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스피노자가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도 지금 궁금하고, 이성적 인식을 정의할 수 없으면 남은 거는 각자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는 노력밖에 없다를 지금 스피노자가 백분 긍정하는 건가요? 삼종 인식을 사실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삼종 인식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부에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의 개념이 최소화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럼 이성적인 것은 이종 인식이고 적합한 관념이고 적합한 관념이 능동의 삶을 만들고 뭐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최소화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가장 유익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때 이성적인 것에는 가장 핵심적인 건 공통성인 거죠. 여기서 공통성입니다. 네, 스피노자한테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이성적으로 살면 신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그러나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질투하고 서로 해를 끼치죠. 그렇지만 그들은 고독한 생활을 거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정의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의 공동사회에서는 손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는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공동사회가 이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사회가 이득이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든 뭐든 그러므로 풍자가들로 하여금 인간사를 조소하도록 신학자로 하여금 인간사를 저주하도록 놔두자.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비난하도록 놔두자.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자로 하여금 미개한 야만적인 생활을 찬미하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네. 인간을 경멸하고 짐승을 존경하도록 하자. 루소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만 인간 사회에서 자연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자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네요. 스피노자도 요구를 할 때는 세게 하는군요. 우울증에 걸린 자들 뭐 이렇게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이 서로의 도움으로 필수품을 훨씬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공동사회, 연합된 힘에 의해서만 도처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음. 공동사회, 그러니까 국가든 뭐든 공동체의 조직이 인간에게 유익하다. 스피노자는 고독한 철학자였지만 고독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지금. 36.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덕을 따르는 사람의 최고의 선은 모두에게 공통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이해 가시죠, 그죠? 덕을 따르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최고의 선은 가장 유익한 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죠. 이건 좀 다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는 게 뭐지? 인식하는 것이죠. 인식하는 거. 그러므로 덕을 따른 사람의 최고의 선은 뭐죠?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도 다시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2부다 생각하시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죠. 스피노자에게 인식하는 것은 그냥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이성적인 인식이에요. 이성적인 인식이고 최고에서는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건 충분히 이해 가신가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은 뭐죠? 스피노자에게 인식한다는 것은 뭐죠? 원인에 대한 파악이죠. 그죠? 원인에 대한 파악이죠. 그 원인이 뭐죠? 만물의 원인이 신이죠.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지금 정념이 왜 발생하고 그 원인을 계속 분석했잖아요. 그 원인을 막 분석하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스피노자에게는 인식이고 신을 파악하는 행위죠. 이 선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죠. 왜 공통적이죠? 신이니까 신. 신은 공통이죠. 모든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 선을 소유할 수 있다. 신에 관련되는 한 모두에게 참이죠. 신에 관련되는 한.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신에 관련되는 인식이죠. 신에 관련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에요. 이 신이 기독교의 신 같지는 않죠. 그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했겠죠. 그럼 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독교 신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 안 돼. 이교도들은 공통적일 수 없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주석, 만일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최고의 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성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선은 이성에 의해서 정의되는 한 인간의 본질 자체에서 도출되기 때문이고 인간의 이 최고의 선을 즐기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영원하고 무한한 신의 본질에 관한 적합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에 속한다. 최고의 선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지 않다면 다시 여기서 인간의 최고의 선이 뭐죠? 인간의 최고의 선이 신에 대한 인식이죠. 이해 가시죠?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신에 대한 인식은 뭐였죠? 신에 대한 인식은 이성적 인식인데요. 그죠? 이성적 인식인데 우리는 어, 우리는
신의 변형들인데, 무엇을 바탕으로 변형이 되냐면 속성들이죠. 신의 속성들. 그죠?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최소한 속성들의 공통성은 무조건 인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성은 속성들의 공통성이잖아요. 여기서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이 공통성은 무조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참된 인식입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영원하고 무한한 신의 본질에 관한 적합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에 속한다 했는데 영원하고 무한한 신의 본질 이게 뭐죠? 뭘로 구성되어 있죠? 본질을 구성하는 게 뭐라 했죠?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속성입니다. 속성. 우리 일부에서 배웠듯이. 속성이죠. 속성. 그러니까 무한한 속성들 있잖아요. 무한한 속성들에 대해서 적합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성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건 연장 속성이고 이건 사유 속성이야 이렇게 지적은 못해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이 좀 들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결국 인간이지 뭐 이런 인식이라든지 응? 그래 우리는 이 자연의 한 부분이야 이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영원하고 무한한 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어떤 그런 것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걸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면 무한한 속성들에 대한 인식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나요? 약간 우리가 체념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인간일 뿐이구나. 이런 느낌도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속성들에 대한 인식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인식들은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모든 사람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린애들이 아니고는 다 깨닫는다는 거죠. 같은 인식을 갖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뭐 같이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의 본성 자체에서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에서는 이성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은 본질 자체에 도출되기 때문이죠. 최고에서는 인식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 최고의 선을 즐기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죠? 36번을 하고 있죠. 뭔가? 네. 이성의 본성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성 자체. 이성이 뭐죠? 이성의 본성이니까 이성적인 것은 참된 인식이잖아요. 참된 인식은 뭐죠? 신적 인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인식은 그냥 신적 인식이에요. 그 자체가. 참된 인식이니까. 신에 관련돼서만 참이잖아요. 이 최고의 선은 인식하는 것은 최고의 선은 이성에 의해서 정의되느나 이성에서 정의된다는 것 자체가 참되는 인식이고 신적 인식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이죠. 내가 인간의 본질 자체에 도출되는 건 능동이죠. 내가 적합한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이성적 본질이에요. 인간은 이 최고의 선을 즐기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왜죠? 왜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죠? 이 최고의 선이 뭐죠?
최고의 선이 이성적 인식이고 그 신에 대한 인식이고 그죠? 신적 인식인데 이것을 즐기는 힘을 가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은 신의 속성들의 변용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사유할 수 있죠. 신이 갖고 있는 사유 속성의 변형이고 신이 활동하는 연장 속성의 변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예 신을 만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한 인식을 가지는 건 인간 정신의 본질이에요. 인간 정신은 태양을 동전만하게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전체 태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게. 정의 37. 덕을 따르는 사람들 각자는 자기를 위해 욕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욕구하고 그가 갖는 신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욕구할 것이다. 이게 덕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성적인 인간이죠. 이성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이죠? 정의를 내리면 좀 전에 정의를 내리면 36의 정의를 다시 바꾸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공통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최소한 공통성을 추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성적인 것이에요. 뭐 독불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덕을 따른다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의 모임 내에서의 공통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다른 이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는 자기를 위해 욕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욕구할 것이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나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과 같이 일치하기를 원해요. 나의 욕망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선을 추구하고 타자에게 악인 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가 갖는 신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그런 걸 욕구한다는 그런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인데 공통성이죠. 공통성을 더 많이 욕구하는 것이에요. 신에 대한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식이 3종 인식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공통성을 추구합니다. 주석. 단지 감정에 근거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향대로 다른 사람이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런 걸 좀 전에 말했듯이 독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미움을 받죠. 특히 기호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굴면 미움을 당연히 받죠. 기호가 다른데. 그리고 인간이 감정에 의해서 욕구하는 최고의 선은 감정에 의해서 욕구하는 최고의 선, 감정적으로 욕망하는 최고의 선은 한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사랑 같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뭐죠? 돈 같은 거죠, 돈.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모순적이고 불안정하죠. 그죠?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봐, 공통성이 없으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 칭찬하면 기쁘긴 하지만 타인이 그렇게 믿는 것을 또 두려워합니다. 그죠? 내 돈을 가져갈까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성에 의해서 이끌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친밀하고 관대하게 행동하고 그의 마음은 자신과 항상 일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일치한다. 자신의 마음과 항상 일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늘 일치해가지고 흔들림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신을 인식하고 있는 안에서 그러한 우리가 원인이 되어 욕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나는 종교와 관련시킨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지금 종교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신에 대한 관념, 신에 대한 인식 그렇게 행위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적 인식을 갖고 있고 이성적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이성적 인식에 따르려고 따르는 삶을 계속 사는 것,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걸 종교라고 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무슨 맹목적인 믿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지금.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생기는 좋은 행동을 하려는 욕망을 도의심이라고 부르겠다. 이 영어로는 morality라고 돼 있으니까 뭐 도덕성 같은 거죠.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을 도의심이라 하지 다른 건 아니다. 지금 morality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죠. 이성적 욕망을 morality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우정을 맺는데 근거가 되는 욕망을 나는 단정함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정의 욕망, 이성적인 우정의 욕망은 단정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너러블인데 이걸 단정함이라고 하기가 좀 분명하기가.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정을 맺고자 하는 욕망, 우리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칭하는 동양의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논어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런 데서 뭐라고 부릅니까? 군자는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자의 무슨 욕망 같은 것 같은데 번역을 하자면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고결함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좀 고결하다. 니체적인 개념을 약간 섞어서 고귀하다, 고결하다. 부르고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단정하다. 이 단정하다는 말은 전혀 안 어울리죠, 그죠? 우리한테는, 그죠? 고결하다 하고 반대로 우정의 결속이 위배되는 것은 비열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단정하다 하고 비열하다는 건 대비되지가 않죠, 지금 우리 봐도. 그러니까 고결하다가 더 맞을 것도 같고 비열하다. 우정의 결속이 위배되는 걸 비열하다. 정확하게 다가오진 않는데 그냥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잠깐 외워둘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신과 관련되는 행위를 종교로 하고, 그죠? 이성에 따르는 욕망을 도의심, 모럴리티를 하고, 이성에 따르는 우정의 욕망을 아너러블이라고 하는 고결함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비열함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성적인 욕망들이 몇 가지 앞에서도 했어요. 이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게 용기하고 관용이라고 앞에서 3부에서 했었습니다. 물론 우린 뭐 전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죠? 우리는. 자, 이성적으로 행위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정념적이었는데 그때 용기라고 하는 감정은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말했고 관용도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남에게 뭐 행위를 베푸는 건 관용이라 했고 연민과 다른 것이죠, 관용은. 이성적인 거, 이성에서 도출되는 행위나 욕망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게 종교, 모럴리티, 고결함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으로 참다운 덕과 무능력의 차이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참다운 덕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사는 것이고 무능력은 외부에 있는 사물에 수동적으로 이끌리고 자신 안에서만 고찰된 본성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공통된 상태. 이게 뭐죠? 양태로서의 삶이죠. 자연적인 삶, 외부에 공통된 상태가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이끌리는 것이죠. 외부의 사물에 결정되는 것. 이건 이제 이해 가셨죠? 지금 덕이란 능력에 따르는 것인데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사는 것. 두 번째 무능력이란 수동에 따른 삶이고 이건 뭐냐면 외부 사물에 끊임없이 이끌리는 거. 이것이다. 이게 자연의 공통된 질서죠. 우리는 외부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리니까. 이것들은 사부 18에서 내가 증명하기로 약속한 것들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제 다 증명을 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진다. 뭐 이상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 짐승의 살육을 금하는 법은 건전한 이성이 아니라 공허한 미신과 여성스러운 동정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면 어떡하느냐, 동물을. 왜냐하면 인간과 비슷하니까. 그런데 스피노자는 아니다. 그건 공허한 미신이다. 확실히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성은 인간과 결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걸 가르치지만 짐승이나 인간의 본성과 다른 것과 결합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즉 짐승을 도륙하고 죽이는 것은 비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이성은 짐승이 우리에 대해 갖는 권리를 우리가 짐승에 대해 갖기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갖는다 짐승에 대해서. 아니 오히려 각자의 권리는 각자의 덕이나 능력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이 인간에 대해 갖는 권리보다 훨씬 더 큰 권리를 짐승에 대해서 갖는다. 우리가 권리가 더 크다 짐승에 대해서. 그렇다고 짐승이 감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는 부정하는데 짐승은 본성상 우리하고 일치하지 않고 그 감정의 본성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건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때 이 짐승, 저 짐승. 그럴 때 짐승입니다. 아시겠죠? 저 짐승 같은 놈. 이런 맹수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랑 가깝게 살고 있는, 저는 없지만, 애완,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건 해당되지 않겠죠. 그건 지금 거의 우리 본성에 거의 가까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무슨 논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거 보면 짐승을 살려까지 이거 어디 무슨 아니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 어디 성서나 어디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논쟁이 한번 있었다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주석이 이 일부 부록에서 칭찬 비난을 설명했습니다. 칭찬과 비난 설명했고 공적과 죄가 무엇인지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겠다. 그때 설명 안 했던. 자 이것까지 하면은 오늘은 끝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각자는 최고의 자연권에서 존재하고 자연권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지금 먼저 자연 상태와 국가 상태. 스피노자가 지금 이제 원래 정치론 같은 데서 이야기해야 되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권에 의해서 존재하고 각자는 최고의 자연권을 갖고 있다. 자연의 권리를 갖고 있죠. 양태로서의 자연의 권리가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생기는 걸 최고의 자연권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 본성의 필연성에 생기는 것이 뭐죠? 그죠? 코나투스죠. 코나투스. 내 본성의 필연성에 생기는 코나투스, 나의 생존을 유지하는 걸 최고의 자연권.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자연권은 그 권리를 최고의 권리로 내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리니까. 그러므로 각자는 최고의 자연권에 따라 수프림한 권리죠. 지상의 최고의 권리는 내가 갖는 겁니다. 이 자연권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이익을 도모하고 복수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유지하고 미워하는 것을 파괴하려 하죠. 이게 지금 자연 상태입니다. 지금 앞에서 요 부분은 지금 자연 상태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복수, 파괴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합니다. 만약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살았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 권리를 누렸을 것이다. 그죠? 앞에서 다뤘듯이 인간에겐 본성적으로 인간이 가장 유익하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성적으로 살았다면 서로 해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인간은 감정에 예속되고 이 감정은 인간의 능력이나 덕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죠. 이건 앞에서 배웠었죠. 인간의 덕이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건 왜 그렇죠? 이 감정이 인간을 능가하는 경우는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이 뭐냐면 외적 원인에 지배되는 것이죠. 감정에 예속된다는 건 외적 원인에 지배되는 건데 외적 원인은 늘 우리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도 내 감정이 흔들리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죠. 서로의 도움을 필요할 때도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잘해보자. 그렇게 말하지만 좀 있다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이 화합하여 생활하며 서로 돕기 위해서는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연권의 포기. 자연권의 포기.
다른 사람의 해이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서로 보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연권의 포기. 이게 지금 뭐죠? 사회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계약서. 지금 이거 스피노자가 홉스 철학에 지금 영향 아래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자연권을 포기하고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에 예속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이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서로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떤 감정도 그것보다 더 강하고 그것과 대립되는 감정이 의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 없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감정은 이성적으로 다룰 수 없고 더 강한 감정에서만 제어된다. 그죠? 각자는 더 큰 해악을 두려워해야만 해악을 저지른 일을 피하겠죠. 더 큰 해악이 누구냐? 더 큰 해악이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내가 살인을 저지르면 국가가 더 강한 힘으로 해악을 끼친다. 그러니까 나는 해악을 이제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뤘듯이 어떻게 서로 보증하겠습니까?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개입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가 자신을 위해 각 개인이 갖는 복수할 권리, 앞에서 말했던 복수하고 선악을 판단할 권리, 이게 뭐였죠? 이게 자연권이었죠. 이게 자연권입니다. 자연권이죠. 각자가 복수하고 선악을 판단할 이 권리를 사회는 이걸 회수해버리는 거죠. 복수할 권리, 각자가 선악을 판단할 권리를 사회가 회수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제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는 선악을 판단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국가에서는. 이해 가시죠? 따라 사회는 공통적 생활 양식을 규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실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법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이성이 아니고 형벌의 위협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의 기초는 이성이 아니에요. 국가의 기초는 형벌이에요. 국가의 기초는 강한 공포예요. 국가의 기초 자체가 이성이 아니고, 이성은 무능력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보전의 힘에 의해서 확립된 이 사회는 국가라고 하고, 국가의 권력에서 보호되는 자는 국민이라고 한다. 지금 국가의 정의, 국민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죠? 국가의 성립. 이 스피노자가 되게 현실적인 철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폭력인데, 국가는 폭력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옛날에 폭력에 대항하는 국가, 이런 인류학적으로 그런 것도 공부했지만, 어쨌든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고,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국가라는 것은 폭력이고, 그러니까 폭력 장치예요. 국가는 폭력 장치인데, 이 폭력 장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니체도 주장하는 거죠. 니체도 이 폭력 장치는 강하게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렇게 망각을 잘하는 이런 동물을 강한 폭력이 아니고 어떻게 길들이냐, 이런 거죠. 어떻게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만드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동물인데, 여러분들 지금 동물을 훈련시켜보세요. 동물을 훈련시킨다는 거 정말 어렵고, 10년이 지나도 100년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기르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기르죠? 설득합니까? 아니죠. 멍둥이가 필요한 거죠. 멍둥이 없이는 인간의 역사가 안 만들어졌다는 명제가 니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잖아요. 강력한 폭력 없이 인간은 문화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로부터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연 상태에는 선악이 없다. 모든 사람의 동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각자는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결정하고 선악을 결정할 권리, 이게 자연이죠. 어떤 법에 의해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죠.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 죄는 없다. 이게 스피노자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명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죄는 자연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아담은 사회를 구성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명제에 따르면 죄는 국가와 사회 상태에서만 출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제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굉장히 놀라운 명제인데 놀라우지 않아 하시네요. 이 놀라운 명제를 놀라워하지 않으니 정말 놀랍네요, 진짜. 네. 이 명제를 듣는 순간 지금 막 딱 쓰러지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서양적이지 않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죄가 태생적이다. 원죄 같은 걸 아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죄는 불복종이다. 죄는 불복종이라는 게 뭐죠? 뭐에 대한 불복종이죠? 국가의 법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국가 상태를 전제하는 거예요. 스피노자한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명제를 던지고 있는 건데, 국가 없이는 죄도 없다. 과연 그런가? 죄의식은 뭐지? 죄의식은? 그것은 오직 국가의 권력에서만 처벌되는 것이다. 죄는. 반대로 복종은 국민에게 공적, 덕이죠, 덕. 국가의 법에 잘 따르는 것이 우린 덕이죠, 선이죠. 다음으로 지금 명제 하나씩 중요한 명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동의 동의에서 어떤 것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공동의 동의는 없죠. 자연에는 이 사람에게 속하고 저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 명제 되게 멋지죠.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 이게 바로 자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뺏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갖고 있었어? 영원히 너의 것이 아니야. 난 내가 뺏겠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인이 없는 것, 점유자가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사이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인정하려고 하든가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지는 그의 것을 인정하든가 굉장히 잠깐만. 지금 여기 뭐냐면 이걸 어떻게 받아요? 빼앗을 수는 있는데요. 빼앗을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빼앗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 문장이에요, 지금. 빼앗을 수는 있는데 이건 소유권을 인정하고 뺏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뭐죠? 벌써 국가 상태를 전제해버린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나 공동의 동의에서 무엇이 이 사람의 것이고 저 사람의 것인지 결정되는 국가 상태. 국가 상태에다 밑줄을 그어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 국가 상태에서 불의가 생기는 것이다. 정의와 불의, 죄와 공정은 외적인 개념이고 정신의 본성을 설명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이 외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정신의 본성에서 정신 안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외적인 사회 조직을 전제해야만 형성되는 개념입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정신의 본성에서 설명되는 개념이었으면 2부에서나 3부에서 설명을 했겠죠. 지금 그 설명하지 않고 이제 설명하는 것은 국가 상태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자연 상태, 그 다음에 국가 상태, 그 다음에 원죄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
그다음에 정의, 불의, 이 억에 대한 정의가 규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딱 하니까는 딱 끝났네요. 그죠? 아니라 사부가 끝난 게 아니라 38이 끝났습니다. 37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간단히 받고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되게 지금 막판에 좀 빠르게 달려가지고 네네.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뭐냐면은 아까 이성의 그런 어떤 지시, 이성은 나약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성의 나약함과 자연 상태가 어떤 관계인지가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성이 나약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또 국가는 죄를 유발한다라고 해서 뒤에 물론 국가에 대한 전개가 되리라고는 보는데 일단 이성의 나약함과 자연 상태는 이꼬른가요? 아니면은 다른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까요?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 이성적 인식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성적 인식은 어디에 대해서 무력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선악에 대한 참다운 인식만으로는 선악이 주는 감정을 이길 수 없다. 감정을 인식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참된 개념, 이성적 인식만 형성하면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문제는 감정을 못 이긴다. 그럼 이 감정을 규제해야 되는데 감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그게 국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감정 상태가 뭐냐면 바로 자연 상태예요. 자연 상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를 때려버리고 내가 그게 좋아 보이나 내가 뺏고 나 지금 슬픈데 나 좀 기뻐야 되겠어. 그걸 좀 뺏어버리고 누군가를 찔러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누구의 아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상태는 자연 상태인데 자연 상태, 그러니까 감정 상태라고 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아까 뭐였냐면 자연권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최고의 권리인데 이 자연권은 핵심이 뭐냐면 선악을 판단할 권리 그리고 그 권리에 따라 행동할 권리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예. 자연권에 있다는 건 내가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감정 상태에 따른 변용에 따라 자유롭게 변용할 권리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코나투스를 발휘할 권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감정 상태에 따라가 내가 마음대로 변용할 권리예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변용할 권리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이 변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죠. 네. 마음대로 변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선악 판단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선악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이건 아니고 이건 선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성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내 감정에 따른 변형을 차단하는 것이죠. 국가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비이성적 상태죠. 이렇게 규정하면 더 좋겠죠. 이성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형벌이라든지 공포라는 슬픔을 작동시키는 거니까. 비성적인 상태지만 이게 없으면 자연 상태가 되니까 그 과도기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가가 결국은 또 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아까 마무리해서 설명을 하시죠. 죄를 유발한다는 게 죄. 그걸 위배하면 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상태에서 성립된 개념이지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 내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안티크리스트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요 상태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종교 자체가 거의 성립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반기독이죠, 반기독. 선생님 진짜 오늘 좀 어렵네요. 아까 이현정 선생님하고 네. 질문이 좀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이 공통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네. 스피노자는 이성에 따라 살아라. 우리가 네. 이성에 따라 사는 게 신에 대한 인식이고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고 신이 내 신체로 변형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 네. 알아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감정은 또 이성을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자연 상태가 감정은 감정이- 이성을 이길 수 있죠.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성에 따라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선 그 감정을 제어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국가 상태예요. 국가 상태를 만들면 응.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쉽게 찔러 죽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왜냐면 경찰이 보호해 주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막 때리면 바로 경찰한테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공권력에 구속을 당하는 거잖아요. 형벌에 처벌을 받는 형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국가 상태에 있어만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상태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성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네요. 이성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비이성적 상태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 조건을 바탕으로 해야 어, 이성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지. 바로 이성적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이상주의자가 됐겠죠. 우리 이성적으로 삽시다.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막 자유롭게 변형해버리면 살아가기도 힘들겠죠. 그럼 선생님 이게 이성적인 삶하고 코나투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코나투스. 그러니까 내가 코나투스를 잘 발휘하는 게 내 본성의 법칙인데 네.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길 가다가 맞아 죽을 줄 몰라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자연 상태는 코나투스를 변용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권리가 자연 권리잖아요. 상태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누구나 자기 코나투스를 막 발휘해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 쉽게. 자연 상태에서는. 코나투스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쉽게 죽고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자연 상태에서는 맨날 불안해요. 자연 상태는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코나투스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코나투스를 마음대로 박탈당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살아나야죠. 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일까지 모레까지 살아있어야 코나투스를 발휘하지. 코나투스를 마음대로 발휘하다가 오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려면 모든 사람이 코나투스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최소한 박탈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노예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자유롭게 변용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자유롭게 마구마구 자유롭게 변용할 권리를 박탈했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산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 막 노예처럼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대신 내가 길을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누구 한 대 칠 수 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국가 상태에서는. 그런 것으로는 보호받잖아요. 네, 질문, 의문점이 많이 해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네. 네. 선생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의문점 해소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들으면 조금 알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 주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행입니다. 5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5부가 끝나면 어떡하죠, 이제? 6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해주셔야 돼요, 다시. 조금. 야, 참. 스피노자가 다시 살아나서 6부를 써야겠네, 그죠? 네. 자, 오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죄라는 개념을 스피노자가 논파하고 있다. 이 원죄 개념을. 중요한 두 번째로는 이성 상태에 도달하는 게 최고인데 이성적 인간만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데 그 단계 전 단계로
국가 상태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국가 상태라고 하는 현실적 단계를 경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한정 선생님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아니, 그 신과 국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는 뒤에서 나오나요? 신과 국가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 정치론에서 따로 신학 정치론이나 정치론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종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신하고 네. 되게 보면은 신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있어서 네. 그로 인해서 코나투스라든가 많은 네. 그 이성의 지도 이런 것들이 되게 신으로 수렴된 상태로 우리는 계속 배우다가 갑자기 네네. 지금 국가가 튀어나왔는데 네네네. 그 관계가 나중에 좀 아니요. 에티카에서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가는 건지.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를 설립했잖아요. 국가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연권의 일부를 박탈한 거예요. 일부.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변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최소한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많이 늑대가 되는 상태에서는 벗어났잖아요. 벗어나서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공통성을 형성할수록 신적인 인식이, 신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3종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국가 상태가. 아, 예. 네, 국가 상태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오선민 선생님 지금 뭔가 지금 질문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지금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은 질문이 네. 있고, 네. 네, 어쨌든 지금 스피노자한테 지금 에티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룬 겁니다, 지금. 근데 에티카 체계에서는 안 나오는 거 지금 주석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국가 상태, 자연 상태, 그죠? 에티카 체계에서는 정치론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주석에서 다뤘는데, 다른 철학자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잠깐 이것만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죄는 국가와 사회 상태에서만 출현한다라고 했을 네네. 때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네네. 안 놀란다고 해서. 근데 너무 이걸 우리는 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 그래요? 그냥 사회가 지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스피노자에 끌리고 스피노자를 읽을까? 요즘 좀 한국에서도 스피노자가 읽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수업을 듣는데 네. 참 되게 이렇게 신을 이야기해 줄 때 되게 편했어요. 앞에서 지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우리는 국가나 사회에 지금 이게 압박받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많은 악들은 국가사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금 국가를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이제 물론 뒤에서 해소는 되겠지만 약간은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건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문제. 물론 이제 그건 또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에티칼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할 때 사회나 국가를 벗어나서 현재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미개한 이 개인이 자기 코나투스를 생각해야 될 때 뭘 자꾸 이런 데 와서 뭐 수업하면서 해소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실제 현실은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웃기는 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노동자의 조건을 되게 권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노동자들이 안 찍어요. 그 당을. 그건 그 당에 대한 불신인지 어떤 조직이나 사회, 국가에 대한 불신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는 노동자이면서도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면서도 내 사적 이익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찍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궁금해서 하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좀 쉽게 설명이 다가와서.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네네. 국가가 죄를 유발한다 해서 저희가 죄를 유발한다는 게 아니고 국가 죄의 장치다.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죄다.
국가가 죄를 유발한다는 게 아니, 아니고 죄를 전제로 한다. 국가는 아니 그렇게 국가 했잖아. 상태에서 죄가 출현한다는 거죠. 국가 상태에서 죄라는 죄가 개념 출현한다. 자체가 어. 국가 상태를 전제해야만 출현할 수 있는 거다. 국가 상태 전제. 네.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에서는 원래 서양에서는 죄는 원죄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원죄. 생기는 것이다. 네. 이게 견제잖아요. 원래 네. 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신이 사해 주는 것이다. 죄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대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명제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거죠. 신학을. 죄는 인간이 아담이라든지 인간의 원초적 죄가 아니라 국가가 출현해서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죄가 만들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종교 상태로 죄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또 국가는 자유롭게 변형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어떤 공통성을 형성하기 위한 네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국가다. 그렇죠. 전제 조건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죄가 어떤 공통성에 대한 어떤 형성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조건을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고민하냐면 저희가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있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아, 그래요? 정말 아니 뭐, 그 죄가 아니 정말 무슨 이해할 수 공부를 없어요, 그렇게 도대체. 많이 하세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요 이 세종 대표가. 아이고 아, 정말. 진짜 그렇습니까? 같이 선생님이 공부해, 같이 공부하고 싶게 문제가 만들어요. 있네. 막 공통성을 형성하기 쉽게도록 막 만들어서 그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네. 이런 맥락으로 조금 이해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다뤄 한번 찾아보시고 네. 네. 그 책을 잘 읽어보시고 하여튼 스피노자는 기독교적인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죄 개념이.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죄는 사실은 이 공권력에 대항한 죄죠. 윤리적, 그러니까 신학적 죄 이런 게 아니죠,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 버리죠. 스피노자한테서는. 근데 이걸 과연 이 개념을 받아들일까? 네.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질문이 없으시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힘드실 텐데. 네네. 그러면은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한 주 쉬고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